회복입니다. 요 앞서선 회군이었는데 요번엔 회복이에요. 보겠습니다. 한숨 돌린 이재명, 공천 문제 없다. 종로서 지원 유세.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결정하면서 한숨 돌린 이재명 대표 어제 굉장히 많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공천의 불공정성을 말하는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께서 불출마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제가 답을 안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말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간담회를 꽤 하기로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에서 혹시 질문이 막 곤란한 거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하시죠.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최고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의응답이 몇 분,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브리 얼마나 진행이 됐냐? 한 40분 진행이 됐습니다. 40분 동안 아까 제가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못했잖아요. 거의 약간 약식 간담회 비슷하게 40분 동안 지금 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약간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막 시작할 때 입에 튀었다고 얘기를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서영주 대변인님. 그동안 입을 막고 있었던 게 임종석 전 실장이었던 것이냐. 해결되고 난 다음에 40분 동안 질의응답을 했어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네.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잡한 것들 다 끝났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나름대로 지역에서 다 받아들이고 정리가 돼서 민주당의 공천이 거의 한 97, 8% 끝났다고 봤을 때는 네. 이제는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 같고 거기에 플러스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어떤 조금 더 이 마음의 부담을 덜으면서 아마 대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공천 문제 없다. 공천에 잡음은 있지만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라인업 공개만 남았습니다. 여야 동수. 해서 3월에 아무리 시끄러웠어도 어떤 선수로 라인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둘이 대진표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기 나름입니다. 네. 뭐 판단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조용하게 했는데 막상 라인업을 보니까 이거 뭐야. 다 거기서 거기네. 다 친윤하고 뭐 다 본인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물갈이 없었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막 시끄러워서 이거 엉망진창이었는데 했는데 또 민주당의 라인업을 보면 이거 신선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표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음악회를 가보면 네. 이렇게 먼저 여기 지자가 와서 짠 들어가기 전에 네. 시끄럽잖아요. 막 악기를 막 서로 뭐 바이올린 맞추고 그쵸. 첼로 맞추고 이거 하면은 이게 무슨 음악이야 뭐야 무슨 시장 온 것처럼 시끄러운데 딱 지휘자가 이 지휘대를 잡고 딱 시작하게 되면 네. 뭔가 하모니가 딱 들어가잖아요. 감동이 있고요. 저는 아마 그 과정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조율의 과정이 퉁탕퉁탕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악기만 닦고 있었어요. 줄은 안 맞추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연주 시작하기 전에 이 줄 맞추고 보는 그 타이밍이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지휘자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의 40분이 질의응답이 자 지휘 시작합니다. 딱 요 지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쭉쭉 나갈 거다. 본선에서 한번 보자. 뭐 이 말씀이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악기만 닦고 있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된 저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서 변호사님,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네. 민주당이 악기를 다루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례대표를 뽑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에 지금 진보당과 함께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진보 쪽에서 3명, 그리고 진보당에서 3명, 그리고 시민연합 쪽에서 4명. 전체적으로는 한 30명 정도를 비례대표를 후보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앞순위에 지금 진보당에서 어떤 인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그 후신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에서의 공천의 잡음은 큰 부분은 아직도 비례 부분에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또 뭐 오늘은 뭐 영등포 쪽 다른 쪽 간다고 하는데요. 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는 최고위원 회의를 인천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 개양을 지역구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서초동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개양보다는 서초동을 더 자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는 수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 다른 지역구 가기 전에 본인 지역구부터 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음주율 아직 더 해야 된다. 아직 비례 공천이 남았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40분 동안 얘기했던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동안 탈당한 이른바 탈당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소위 교체 지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시 하면 좋겠다가 20%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18.8. 이분은 나와도 안 찍겠다가 70 몇 %씩 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탈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는 도저히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탈당할 만한 사람들은 원래 공천 받아도 본선에서 당선이 안 될 사람들이다.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어차피 이 아웃되는 사람들인 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탈당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약간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감정적으로 좀 뭔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감정적으로 감정 이반이 민심 이반이 지금 상당히 돼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공천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좀 일방적으로 입을 닫고 있었는데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평가 점수가 나빴다 뭐 하는데 네. 저것도 좀 객관적인 게 좀 되느냐. 김명지 의원이 뭐 채용 소명을 못해서 윤리점수 빵점 맞았다는데 네. 김명주 의원 설명에 의하면은 2014년에 14년 전에 신한은행 건에 관해서 본인이 수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 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0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만 공정한 뿐이지 실제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그 정성적인 평가가 과도하게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살만합니다. 네. 사실 뭐 탈당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감정이 쏙 좋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좀 뒤로 하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노 껴안은 이 지원 유세 시동. 이재명 대표 종로에 지원 유세를 갔다고 했죠. 근데 종로가 누구 지역이냐? 이른바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후보, 곽상원 변호사가 이번에 공천을 받은 곳입니다. 친노를 껴안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요거 윤경호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친노와 친문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이야 다르겠죠. 그렇지만 뭐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굳이 누구는 친노고 누구는 친문이고 뭐 누구는 친명이고 이거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임종석 얘기 잠깐 하면서 저는 제일 큰 의미가 민주당이 이번 공천 분란으로 당이 깨져버렸다. 분당이라는 표현. 이거에서 벗어나게 된 게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 이게 큰 역할을 아마 한 걸로 봐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렇게 지원 유세까지도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친노? 사위니까 당연히 친노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누구는 친노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전 뭐 사위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지 네. 친노라는 건 전 굳이 분류를 위한 분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친노라는 분류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